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현실인가? 네. 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앨런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 가능성은 10억 분의 1에 불과하다. 이제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는 건데요. 왜 현실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뭐 상대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은 사실 시간도 환상이고 공간도 사실은 환상일 거고, 우리 인간이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는 이제 생명체인데 사실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시계가 없다면은 이제 태양이 뜨고 지는 거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태양이 없다면은 이제 원자 중에서 세슘 원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주기적인 어떤 진동수가 있는데 거의 뭐 초당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반복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시계라고 하는 거는 세슘 원자를 기준으로 원자시계를 이제 체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뭐 시계들은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시계 오차 범위는 굉장히 낮죠. 아무튼 이렇듯이 시간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대상의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기를 인간이 정하고 그걸 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떠한 상대가 없다면은 어떤 체크할 만한 물질, 대상이 없다면은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든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도 뭐 손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없게 이제 분해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심장, 뭐 간, 뭐 내장, 뭐 이런 것들, 중요한 내장들도 사실은 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심장이 뛰는 이유도 이제 혈액을 뇌로 산소를 뇌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거에 이제 불과한 거죠. 그래서 뇌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산소가 있어야지 살 수 있죠. 그래서 뇌도 마찬가지로 산소 공급이 돼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뭐 소화기관, 폐는 숨을 쉬기 위한 거, 숨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산소를 흡입하기 위한 거고, 뭐 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기관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인데, 사실은 이런 거 뭐 없어도 직접적으로 뇌 산소 공급만 해주고, 또는 산소 공급 없이 인공적으로 뇌를 살아있을 수 있게만 한다면은 사실은 뭐 뇌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개다 보면은 뭐 뇌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신호 체계, 뭐 전기 신호가 이제 사실은 또 전부일 텐데, 사람은 이제 뭐 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억이 있어야죠. 내가 어제의 기억이 있고 그저께의 기억이 있고, 이런 기억이 있어야지만 나라는 정체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 자아라는 것도 생기고 의식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 의식이 발전이 되면은 뚜렷한 자아를 형성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뚜렷한 자아가 생기고 나를 인지하고 인식을 하고 해야지만 비로소 살아있다, 존재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우리가 사는 세계가 현실이 아니다 라고 하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제가 보는 우리 세계는 거대한 양자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 세계로만 따지면은 처음과 끝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죠, 과학자들이. 근데 빅뱅 이론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은 우주가 생긴 지가 저희가 지금 138억 년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빅뱅의 탄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138억 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인데, 최근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긴 나이를 갖고 있는 항성, 별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중력으로 관측을 했다나 뭐 전파로 했다나 제 자세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관측을 했대요. 그래서 관측 결과 그 별의 나이는 신기하게도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과학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모순이 일어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거죠. 어떻게 우주 안에 있는 별이 우주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보다도 자식이 나이가 더 많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빅뱅 이론은 사실 가설인데,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W맵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결과 그 W웹으로 직접 관측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직접 관측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빅뱅을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이 가설에서 어느 정도 정설로 좀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의문점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빅뱅조차도
시작이라고 과학적으로 보기가 이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점점 과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바뀌어요. 왜냐면은 자꾸 바뀌는 이유는 분명히 이때는 맞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맞는 거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건 물질 세계에서 이제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현실 세계,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현실 세계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는 디지털 세계. 우리가 지금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현실 세계와 그 현실 세계 안에 있는 디지털 세계죠. 우리는 매 순간 많은 시간을 컴퓨터, 휴대폰, 뭐 디지털 장비, TV 이런 디지털 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꿈의 세계라고도 저는 이제 하나의 세계로 인식을 하는데, 보통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7, 8시간을 잠으로 보내게 되죠. 그 잠으로 보내는 시간만 해도 상당량의 비중을 인생에서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실 세계 플러스 디지털 세계 플러스 꿈의 세계,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꿈의 세계는 일단은 빼고 나중에 얘기하고, 현실 세계하고 디지털 세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은 디지털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숫자 0과 1의 이진수 체계로 이루어져 있죠. 이 숫자 0과 1로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가 동작을 하고 수많은 디지털 문명을 만들었다. 단 이 두 가지의 숫자만으로. 얼마나 심플해요. 뭐 컴퓨터가 지금은 우리가 막 보면 엄청 복잡하지만은 애초에 시작 자체는 굉장히 단순했단 얘기죠. 1이면 켜지고 0이면 꺼지고, 이걸 응용해 가지고 사람들끼리 인간이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에서 언어가 생기고 뭐 규칙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이제 문화가 생긴 거죠. 신기하죠. 없는 건데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봐도 돼요. 뭐 그냥 단순하게 전기 신호를 보내면 1이고 ON이고 켜지고, 꺼지면 오프 0이고, 이거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아주 단순한 처음 시작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없는 건데 생겨요. 근데 어느 특정 시점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처럼요. 사람은 사실 뇌가 전부고, 근데 그 뇌에서 어떤 몸체가 생기고 이러는 것처럼 그 디자인이 하나씩 되고 입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왜 디지털 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 지금 우리는 나눠놨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현재 과학기술, IT 문명이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뭐 보면은 최근에는 당장에 내년에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뇌와 컴퓨터를 하나로 연결한다 라는 프로젝트를 가동을 한다고 하죠. 뭐 미국의 어디 뭐 승인을 받고 뭔지 한다고 하는데, 거의 뭐 이제는 기술적 특이점에 와 있다고 봐도 돼요. 뭐 상상 초월이죠. 이제 우리가 상상하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산업 분야들을 보면은 뭐 인공지능이 있고, 뭐 가상현실, 뭐 바이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는 가상현실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가상현실은 VR, 뭐 기계 가지고 이제 뭐 이용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꽤 리얼해요. 뭐 100% 현실감을 갖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현실감을 느낄 정도의 착각은 어느 정도는 지금 일으킨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기술이 뭐 고도화 이렇게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가상 세계인 거 알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점점 정교해진다면은 인간은 더 이상 가상하고 현실하고 구분을 못하는 시점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정밀하지 못해요. 정교하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생물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현미경을 통해야지만 미생물을 볼 수 있고, 뭐 세포 단위, 원자 단위도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확인을 못해요. 뭐 산에 올라가서 아주 멀리 있는 거를 뭐 보더라도 멀리 못 봐요. 끼켜야 뭐 시력이 2.0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수준이죠. 뭐 독수리나 매 같은 경우는, 동물들은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인간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보지만은 인간은 동물들보다 인지 능력이 한참 더 떨어져요. 뇌가 발달한 대신에. 근데 뭐 동물이든 인간이든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보다는 우리가 만든 기계가 인지 능력은 더 좋죠. 특정 기계들이 더 뛰어나게 분석도 하고 더 자세히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기술이 정교해지고 한다면은 더 이상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시점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구분을 못하면은 현실이 뭐가 필요가 있고 가상이 뭐가 필요가 있죠? 그 벽 자체가 허물어지는데, 결국에는 인간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죠? 뭐 이렇게 촉각, 이렇게 5가지의 오감을 느끼는 게 전부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이 느끼는 감정, 감각, 플러스 정신세계인 육감까지 해가지고 총 6가지 감각, 이 전부예요. 이게 그냥 눈을 감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를 닫으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그 말 그대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면은 없는 거고 없는 거죠. 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게 들린다면은
그럼 보이는 거고 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상세계도 현실처럼 똑같이 느껴진다면은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뭐 진품, 명품, 뭐 진품, 가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따졌어요.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기술이 좋아지니까 진품하고 가품하고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그 제작한 제작사에서도 가품인지 진품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정교해지니까 가품도 진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분을 못하면은 진품인 거죠.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위조 지폐도 정교해지다 보니까 뭐 슈퍼 위조 지폐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이제 있는데, 뭐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위조 지폐를 감별을 못해요.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만 겨우겨우 감별을 해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장치를 쓰지 않고도 장치를 써도 감별을 해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똑같은 돈이겠죠. 위조 지폐라고 하기가 어렵죠. 왜? 구분을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도 가상 세계도 똑같아요. 곧 벽이 허물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가상이든 현실이든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분리시킨 거는 인간이 분리시킨 거고, 결국에는 느끼는 게 전부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과연 현실 세계로 부를 수 있느냐,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거시 세계에 살고 있죠. 거시 세계는 그러니까 세상을 총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분류를 하자면은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가 있겠죠. 거시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커다란 영역의 세계, 미시 세계는 원자보다 작은 수준의 양자 세계를 이제 미시 세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작은 세계를 사실 못 보죠. 그럼 작은 세계는 원자 단위의 그 안에 있는 양자 세계를 미시 세계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 세포들은 분자로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다시 쪼개면 원자 핵과 전자가 돌고 양성자, 중성자, 또 그 안에 쿼크, 이런 식으로 미립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아주 작은 영역의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시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모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받는 영향은 사실은 미시세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리는 미시세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만 느끼진 못해요. 느끼는 거는 거시세계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계, 이 세계가 거시세계고, 이 거시세계에서는 다 상대적으로 일어나요. 절대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착각인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 상대적인 거를 이제 상대성을 공부를 하고 좀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 상대성이라는 게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알 수 있죠.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해석되고 상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만 보더라도 10명이 그 현상을 보면은 다 해석이 틀리고 다 느끼는 게 틀릴 거예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토론장에서
토론을 해도 맨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막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죠. 근데 양쪽 말 다 들어보면은 뭐 이 사람이 말하면은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란 얘기죠. 아까 얘기한 뭐 시간도 상대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은 하나씩 따지다 보면은 모순이죠. 착각인 거니까.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마찰, 어떤 게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게 틀리고 다 느끼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뭐 경찰, 검찰, 법원, 뭐 사법부 또 상대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라는 게 있고 행정부라는 게 있고 입법, 사법부 이렇게 어떤 그런 기관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요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신뢰만 우리가 갖춰진다면은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줄일 수 있죠. 사실 은행도 필요 없고 뭐 어떤 중개하는 그런 뭐 부동산 뭐 어떤 이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사라지게 되죠. 신뢰가 생긴다면은. 근데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보는 게 다 관점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절대적인 요소가 없고 다 모순이거든요.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오는 착각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디지털 세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가상세계 얘기했었잖아요. 그 가상세계가 정교해지면은 현실 세계하고 똑같아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제 코드를 이제 쳐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그 프로그램의 코드가 이제 뭐 알고리즘이 있고 어떤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커지면은 정교해진다는 얘기죠. 정교해지면은 그 프로그램이 스스로 그 안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 코드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게임의 캐릭터들이 그 게임 안에서 뭐 주인공이 있을 거고 또 뭐 몬스터 몹을 또 뭐 RPG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레벨을 올리고 뭐 아이템도 먹고 또 몬스터도 죽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그 게임의 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게임은 이제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고 게임은 2차원이니까 네 1차원인가 게임이? 예 아무튼 3차원은 입체, 2차원은 면, 1차원은 선, 그쵸? 그러니까 게임은 2차원이죠. 네. 그러니까 2차원에 살고 있는 그 게임 존재들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게임이 너무 단순한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2차원보다 우리는 3차원의 공간,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2차원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게임이라고 단순한 게임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게임 속에 있는 애들은 자기네들은 정말 복잡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게임이 단순하겠지만은 저 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고차원을 생각할 수도 없고 고차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게임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게임 안에서 캐릭터들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코드를 알고리즘을 짠다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럼 그 게임 안에서 사는 캐릭터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 안의 캐릭터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현실처럼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창조주가 돼요. 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그 세상의 생명체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캐릭터들이 다시 또 발전하고 문명을 이루고 반복해서 기술이 또 발달돼서 자기네들이 그 캐릭터들이 똑같이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또 프로그램을 짜서 코드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처럼 또 다른 그 안에 세계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캐릭터들이 하나의 또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양자 컴퓨터 안에 코드 프로그래밍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하죠. 충분하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물질 세계에서 해석하는 거에서는 빅뱅이 이제 가장 신뢰할 만한 이론, 가설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물질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디지털 세계, 가상 세계에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모든 게 다 심플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뭐 멀티 유니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수많은 뭐 매트릭스 유니버스, 뭐 가상 세계, 홀로그램 우주론, 막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이제 이론들이 나와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가상 세계 이론, 예, 매트릭스 유니버스라고 하나, 이 이론이 많은 관심과 이제 갖고 있죠, 과학자들이. 왜냐면은 이 이론을 도입을 하면은 다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요. 예.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어떤 물질 단위로 해석을 하면은 모순적인 게 너무 많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우리가 사는 현실이 세계가 현실의 가능성은 1억 10억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괜히 얘기한 게 아니죠. 앨런 머스크는 뭐 현존하는 이제 지구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이제 도전하는 그런 혁신가로 알려져 있는데, 네, 뭐 상상하는 거를 현실로 지금 막 다 만들고 있죠. 그 몽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사람이죠. 몽상하는 거를.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실은 현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착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현실은 사실은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 볼 수 있고, 이것들은 점점 아마 이런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때가 곧 다가올 거예요. 왜냐면은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이 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이 되면은 우리는 진짜로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겠죠. 뭐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현실을
멘붕이 오는 거겠죠. 현실이 아닌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은 이제 기술적 특이점에 이제 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